2023년 6월 23일 양곤 맹인학교에서 삼성 미얀마는 러브앤드케어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투 더 브라이티스트 데이즈라는 슬로건으로 선정된 10명의 삼성 멤버들과 맹인학교 재학 중인 115명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에서 3천만 자 상당의 삼성 제품과 맹인 학생들을 위한 교구와 함께 총 3,500만 자 상당의 기부와 점심 및 삼성 케어 패키지 선물도 전달하였습니다. 기부 행사에서 양곤 맹인학교 떼일린 선생님은 삼성 스마트폰에 내장된 토크백 기능과 음성 명령 기능을 활용하여 SNS 사용 및 학습과 전화 통화 등의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시연하였습니다. 이후 삼성 자원봉사자들은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했으며 점자 수업을 참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350여 명의 삼성 멤버들과 임직원들은 온라인을 통해 목소리 기부 활동에 참여를 할 예정이며 만들어진 음성 파일은 미얀마 전역 맹인학교에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삼성 러브앤드케어 프로그램은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환경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이 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도 2015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미얀마 전역에서 다양한 CSR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7일 세계은행은 미얀마 경제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행사는 미얀마 상공회의소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경제 상황은 코로나 타격에서 점차 회복세를 보여 2023년 상반기 미얀마 경제 상황은 환율, 식량, 연료,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거나 개선이 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침체되어 있지만 바닥으로 떨어진 경기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제조업 생산량과 신규 발주는 빠르게 증가하고 국내 제품 판매와 여객 화물 운송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량은 감소세를 보이지만 농산지 가격 상승과 투입원가 완화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 추후 생산량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기업들은 지난 분기보다 높은 생산량을 보이며 비소매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판매 증가로 더 많은 상품을 유통하며 소매 부문도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격히 감소된 가계소득, 높은 물가, 수입 제한으로 인한 공급 부족, 전력 공급 문제, 투자 부진, 대부분의 산업에서 발생한 수익 감소가 경기 회복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가계소득은 여전히 침체되어 내수 성장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수입 제한과 공급 부족, 가격 인상으로 인해 필수 원자재 유통이 어려운 상황이며 악성적인 정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투자도 침체되었습니다. 농업을 제외하고 교전으로 인해 비용 증가와 일부 지역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수익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우 노동 수요와 생산성 감소로 인해 침체되어 있으며 교전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고용률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임금도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15%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은 미얀마 서브내셔널 전화 설문조사 보고서를 인용하여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노동인구는 900만 명으로 증가하였지만 고용률은 9% 감소되면서 고용 인원은 200만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소매 및 서비스업 임금은 현저하게 감소하였지만 농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미얀마 전역의 임금은 하락하였지만 양곤, 타닌따리 지역, 꺼야주에서 눈에 띄게 감소하였습니다. 무역의 경우 계속되는 정책 변화, 외부 수요 감소로 인한 공식 환율 과대평가, 환전 요건, 수입,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출 업체들이 타격을 받아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2023년 3월 현재 6개월간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9월까지 GDP는 3%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2019년과 비교했을 땐 여전히 10% 낮은 수치입니다.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이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농업 부문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향후 1-2년 동안 미얀마 경제는 소폭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환율, 식량, 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2023년 9월 기준 12개월 동안 평균 인플레이션은 18.3%에서 14%로 완화되겠지만 중기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재정적자는 이번 회계연도에는 GDP는 5.4%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출, 수입 모두 감소가 예상되면서
내년에는 예산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부채는 GDP의 6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공공부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악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교전 심화, 전력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 압박, 사업 환경 악화 등이 있습니다. 자라 패션 브랜드를 소유한 스페인 인디텍스는 글로벌 노동조합 인더스트리얼올의 미얀마 생산 중단 압박으로 미얀마 사업 철수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싱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인디텍스 대변인은 미얀마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에 대한 발주 계약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2월 이후 미얀마는 국가관리위원회가 정권을 잡으면서 교전이 심화되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노동조합과 노동권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미얀마 고용주들이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여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비즈니스 앤 휴먼 라이츠 리소스 센터는 미얀마 봉제 산업 노동자 6만 800명이 노동권 및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밝히며 글로벌 패션 회사들은 미얀마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노동자 7명이 해고를 하면서 이슈가 된 미얀마 양곤에 있는 중국 봉제업체에도 인디텍스 발주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6월 26일 미국에 기반을 둔 소액 금융대출 기관인 팩트 글로벌 마이크로 파이낸스 펀드가 미얀마에서 소액 금융대출 사업 등록을 할 수 없어 6월 말까지 철수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가관리위원회 소규모 산업부 소액 금융대출 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강화된 요구안이 있었으며 이는 미국 정부의 금융제재 관련 법에도 위반이 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경우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불법 운영을 하게 되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25년 이상 여성들과 농민 지원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었으며 대출을 받은 89만 명에 대한 1억 5,600만 달러에 대해선 상환 면제를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는 1997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하며 미얀마 전역에 지사를 두고 직원 4,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25개국에서 USAID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3일간 네피도에서 미얀마 평화회담팀은 미얀마 정전 협정에 서명한 5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지역 안보와 안정화 및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얀마 평화회담팀은 참석한 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서명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띨라와 경제특구공사는 2023년 24년 회계연도 동안 띨라와 경제특구 전력 공급을 위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5월 2021년 22년 중간 회계연도 및 2022년 23년 회계연도 보고서를 동시에 발표하면서 이번 태양광 발전 계획을 대략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특구관리위원회는 국내 외기업들의 경제특구 토지 구매를 통해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띨라와 경제특구공사는 양곤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지난 6월 22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당 50자세 배당금 지급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2023년 6월 26일 오전 세계 마약 및 밀수 근절의 날을 기념하여 마약 소각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는 양곤, 만달레이, 샨주 따웅지에서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마약 근절 중앙위원회 소톳 위원장은 기념 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국가 전략으로 양귀비 재배를 줄이고 불법 마약 제조의 주 원료인 39개 물품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곤 지역 흘라잉따야 타운십 양곤 서부 화물트럭 터미널에서 2022년 압수한 4,360억 자 상당의 20가지 마약과 화학물질 16개를 소각하였습니다. 2022년 미얀마 전역에서 6,700건의 적발을 통해 1조 1,200억 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였고 82억 상당의 물품이 국유화되었습니다. 또한 미얀마 보건부는 마약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9개 재활치료센터, 56개의 약물치료센터, 86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 과정에서 미얀마 적십자사 따웅지 타운십 지부는 행사에 참석한 학생 50명이 기절하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30명의 학생이 기절을 하였으며 여학생 13명은 병원 입원을 하여 이 중 6명은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동원된 학생들은 이번 기본고등학교 학생들이며
적십자사 관계자는 학생들이 햇볕에 오래 서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그런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2023년 6월 21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모든 민영은행들은 고객 간 외환 거래 시 새롭게 구축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모든 은행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사이 고객사들의 무역 및 비무역 거래 예정인 업체 목록을 미얀마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환 매도를 원하는 업체는 거래은행의 회사명, 사업 유형, 외환 출처, 해당 대금, 입금일, 외환 매도일 및 사용 가능한 기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환 매입을 원하는 업체는 거래은행의 회사명, 사업 유형, 외환 매입액, 통화 종류, 외환 구매 사유, 결제일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정보들을 거래은행에서 오전에 신고를 마치면 미얀마 중앙은행은 매도업체, 매입업체 목록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승인 내역을 당일 오후 1시에 제공하게 됩니다. 승인된 업체는 미얀마 중앙은행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진행이 되면 당일 거래 환율은 미얀마 중앙은행 웹사이트에서도 공지를 합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거래 첫날 2,920잣에서 2,922잣 환율이 적용되어 481만 달러가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거래 내역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고정환율, 시장환율, 어닝환율로 나누어져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 수출 대금으로 들어온 외환에 대해 35%는 수입업체에 판매가 가능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환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 미국 정부가 미얀마 국영은행 두 곳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미얀마 중앙은행은 이 거래마저도 통제를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좀 더 투명하고 빠르게 외환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대부분의 의견은 어닝 거래까지 중앙 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